매주 저 김종철 진짜 경제 시간 이번 주 인터뷰 플러스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도 매우 정말 중요한 분을 또 저희 모셨습니다. 오늘은 좀 저희 스튜디오가 아니라 저희 서교동 사옥에 따로 이렇게 별도의 어떤 공간에 있어서 이 중요한 분을 모셨는데, 최근 정치권이든 뭐 사회든 뭐 정치든 뭐 여러 가지로 뭐 부동산 문제, 뭐 건설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런 둘러싸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논란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시고 이분이 그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부동산 쪽에서는 널리 알려지신 분이죠. 또 시민사회에서 10년 동안 또 그쪽 분야에 굉장히 오랜 활동하셨고 지금은 천만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를 또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김원동 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네. 오마이 뉴스와 네. 함께 해왔던 네. 그 시민운동가에서 최근 이제 2년차 공기업 사장이 된 네. 김원도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한 달 반인가요? 그때 한번 저희 또 출연하셨었어요. 예, 네. 몇 개월 전에 한번 출연했었습니다. 한 달 반 전인가 둘 달 전에 그때도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계시는 SH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행복 주택, 막 100년 주택 예. 이런 사업 그다음에 뭐 부정항목과 공개 뭐 이런 부분들 사업 내용을 굉장히 말씀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독자들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고맙습니다. 또 그래서 김원동 사장님 또 한번 또 모시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 또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또 SH 공사가 많은 또 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저는 언제든 네. 이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께 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20년 동안 주장한 게 이 공기업의 공공의 투명 경영, 열린 경영 네. 모든 걸 다 공개하자. 음. 그래서 분양 원가든 자산 공개든 사업 결과든 설계 도서든 모든 자료를 네. 전부 공개하는 네. 그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공기업,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부분에서 그런 어떤 정보의 투명성 부분들을 중요한데요. 글쎄, 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분양 원가 공개를 하면 그것은 장사 논리에 맞지 않다. 공기업도 장사니까 예. 장사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건 좀 장사 논리에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공기업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만든 그러진 곳이고 그렇죠. 공기업의 주인은 우리 SH 기업 같은 경우는 1,000만 서울 시민이 주인이고 LH 같은 경우는 5천만 국민이 주인인데 그렇죠. 자기 주인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네네. 너무 당연한 거다 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영업 비밀이 새나간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비판을 했었지만 그 민간 업체들도 되게 지금 건설업체들도 2년째 분양 원가를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를 하는데도 네. 부작용은커녕 칭찬만 나오고 또 이 영업 비밀이 아니라 분양 원가나 설계 도면을 공개하지 않아서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붕괴 사고, 부실 공사, 네. 자재 부실, 설계 부실, 시공 부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원인을 찾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설계 도면과 설계 도서를 공개해 놓으면 일반 시민도 부실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을 정도로 투명 경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네.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저희 천천히 또 아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저희 제목도 그거예요. 진짜 최근에 뭐 이미 많은 국민들도 보고 놀라셨지만 이미 과거에 뭐 광주 아이파크 뭐 아파트 붕괴 사건부터 최근에 LH가 발주한 GS건설이었던 그런, 아파트 주차장 붕괴, 이제 그거 다시 뭐 짓기로 한 사건까지 해가지고 정말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들 왜 그런지 그리고 왜 이걸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SH 공사가 하고 있는 이 100년 주택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이따 좀 말씀을 주시고 그에 앞서서 부동산 또 전문가시고 또 부동산 시장 요즘에 또 관심도 있고 그렇잖아도 오늘 되게 바쁘셨던데 오늘 또 창동에 아까 다녀오셨어요? 글쎄 도봉구 5월 창동. 31일 날은 그 100년 주택 반값 아파트를 네. 착공식을 했었고 네. 오늘은 저희가 도봉구 창동에 그러니까 저 도봉구 창동. 49층짜리 네. 그 주상 복합 플러스 업무 시설까지 갖춘 그 아주 최첨단 건물을 그러니까요. 그 준공했습니다. 네. 제가 가기 전에 설계가 되고 착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서 내부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개선을 했고 아, 그러셨군요. 특히 공사를 하는 4년 동안 네. 부실은커녕 어.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무사히 공사를 잘 마친 아니 성공적인 프로젝트. 네, 제가 지금 사진이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는데 나중에 그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창동에 그 빌딩 시드 큐브 창동. 시드 큐브 창동. 그 시드 큐브라는 게 큐브가 큐브 모양으로 예, 그렇죠. 건축 네모. 설계를 했고 그것이 창동의 그 씨앗이 된다. 해서 그래서 시드 큐브라고 이름을 그렇군요. 줬습니다. 아니 그 사진 나온 거 보니까 빌딩이 디자인 되게 멋있던데요, 진짜. 글쎄 이제 서울숲 아크로 네. 그것도 50층짜리 50층, 건물인데 예. 그 건물 못지않은 그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설계와 시공이 매우 우수하게 잘 된 그 건축물인데 오늘 그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 또 여러 정치인들과 공무원을 모시고 서울시장님과 네. 함께 그 방금 전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입주, 그러니까 그게 다 주상복합이니까 일부 뭐 오피스도 되고 또 오피스로 792호실이나 되고 이제 꼭 주거 시설이 주거시설. 790개. 그렇죠. 주거시설 10년 임대. 10년 임대로. 예, 그다음에 그 전망이 49층 같은 데 올라가면 남산 그다음에 그렇습니까? 도봉산, 어이구. 수락산, 네. 불암산 어. 그 일대에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이구. 위치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여튼 거기 입주 관심 있는 분들 한번 그거 한번 보십시오. SH공사에서 아마 또 거기 아마 청년들 상대로 또 많이 또 뭐 도봉구민 또는 도봉구민 청년들에게 네. 우선권을 부여하고 네네네. 또 남는 물량은 이제 또 일반 시민들에게 네. 공급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SH공사가 여러 가지 지금 서울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어떤 사업 내지는 부동산 뭐 그다음에 아파트 내지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전에 아까 장마철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장마철 요즘에 지금 사업장이 몇 개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지난 수요일까지 네. 현장을 쭉 돌아다니면서 직접 현장 점검을 했고 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재작년에 취입을 해서 작년에 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룡마을이라는 그 사업지에서 구룡마을이요. 예, 네, 강남, 서울 강남에 강남에. 있는 그 판자촌으로 예, 예. 남아있는 구룡마을에서 수해가 발생해가지고 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재민이 발생했고 네. 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또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해서 음. 항상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200군데의 아파트가 10만 채가 있습니다. 10만 채요. 그 다음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7만 채 300개
개 단지까지 우리 SH가 관리를 하는데 빈틈없이 관리를 해서 수요일 날 점검하고 목요일 날 네. 지난 목요일 날 어느 한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가 한 10분 네. 멈추고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을 뿐이지 큰 피해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직 우기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우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촘촘하게 챙겨볼 것이고 특히 또 작년에 반지하 주택에서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께서 반지하 주택을 소멸시키자. 그러셨죠. 그 소멸시키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논의를 해서 네. 우리 SH공사가 반지하 주택 중에 네. 장애를 가지신 분 또는 그 노약자분 이런 분들이 사시는 가구부터 또 침수 위험이 큰 주택부터 우리가 사들여서 예. 그분들을 주거 상향을 시키고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또 우리가 사들인 것은 그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네. 또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우리 SH공사가 서울의 반지하를 소멸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몇 채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법적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 우기가 도래하고 반지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국토부, 네. 서울시 이런 관계 공무원들이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서 네. 앞으로 반지하 주택이 상당 부분 빠른 속도로 소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그 장애이신 분, 그냥 노약자분, 그 침수 위험 있는 지역부터 먼저 SH공 사들이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들여서 사들여서 아예 예, 그 부분을 거주를 안 거주 안 하게, 못하도록 아예 예, 그분들은 저기 이제 지상으로 이제 다른 데 모시고. 주거 이전을 시켜드리고 네. 하여튼 그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정치권이든 뭐 지금 뭐 수해 때문에 정신 없습니다만 양평고속도로 뭐 같은 뭐 우리 사장님은 옛날 시민사회 활동 하실 때부터 물론 뭐 아파트 거품 빼기 운동도 진짜 오래 하셨지만 많이 하셨지만 또 그 국책 사업 네. 관련된 사업 단장 그것도 많이 제가 보셨잖아요. 그 원래 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네네네. 그 직후부터 시민운동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네. 기업에 다니면서부터 그러셨죠.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을 건축 강국, 건설 강국을 만들어서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와 기술과 능력을 잘 살리면 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건축 강국, 건설 강국이 될 것이다. 네. 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갑자기 2004년부터 네. 집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책 사업 감시 활동을 좀 중단하고 네. 이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을 그때 하게 하셨죠. 됐는데 네. 벌써 제가 20년 그렇습니다. 됐네요. 20년 20년째 됐죠.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책 사업 감시 운동을 한 지는 벌써 30년이 됐는데 그렇죠. 네. 97년 외환위기가 터져서 네. 국가가 위기 상황일 때 김대중 정부에서 네. 국가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또 국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걸 다방면으로 요청할 때 네. 경실련과 제가 네. 그 방법이 있다. 예타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99년부터 예비 타당성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있는 그 각종 그 정부 국책 사업에 아예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시초가 그럼 지금 경실련과 지금 사장님이 99년에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해서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받아들여가지고 시작된 그 거군요. 제도가 작동을 하다가 네. 처음에는 이제 잘 작동이 됐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특별한 정책이 없는 정치인일수록 음. 개발 공약을 냅니다. 아, 개발 공약. 자기 동네 뭘 개발하겠다. 아, 뭐 다리 그러면 놓겠다. 뭐 이렇게 어디 도로를 놓겠다, 되게 고속도로를 놓겠다. 놓는다, 뭘 한다, 댐을 건설한다, 뭐 네. 도시 개발을 한다, 택지 개발을 한다 이렇게 공약을 건설 공약을 엄청나게 하는 내놓죠. 이유는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방법이 개발 공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 되고 나면 다음번에 또 당선되기 위해서 그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네. 특히 대통령들 후보까지 네. 그런 공약들을 하셔가지고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은 2조 원이면 된다는 새만금 사업이 네. 10조 원이 들어가고 네. 5년이면 된다는 사업이 20년이 걸리고 네. 그 다음에 6조 원 들여서 7년 안에 끝내겠다던 경부고속철도가 40조 원 들여서 22년 만에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늘어지고 또 사업 비용이 4배, 5배 증가하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자라고 해서 이제 예타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 예비타당성 이미 그 KDI에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미 다 검증을 거쳤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논란이 지금 정치권 이슈가 됐긴 했습니다만 그런 걸 보시면서 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 그게 고속도로를 건설하자가 문제가 아니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누구 특정인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즉 땅 투기 네. 또는 부동산 투기,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 그것을 누가 누릴지도 모른다 하는 걸 겨냥해서 정치 공방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이런 공방들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아 근데 저기 공방만 할 뿐이지 네. 결국 한 몇 개월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우리가 2년 전 LH공사가 네. 그 LH공사 임직원들이 네.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아니까 그 개발 예정지에 먼저 평당 100만 원씩 주고 먼저 땅을 사서 네. 그곳에서 50년, 100년 농사를 지은 농부들은 보상을 못 받는데 LH 직원들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논에다 네. 이 농부는 보상비 100만 원을 받아가는데 LH 직원은 보상비 100만 원에다 나무 보상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씩을 받아갔어요. 네. 아, 그게 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걸 뭐 총리, 장관 뭐 전부 나서서 철저히 조사해서 밝힌다고 그랬는데 밝혀졌습니까? 그때 뭐 전수조사하고 뭐 일부 뭐 그 처벌 받긴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거의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렇죠. 네. 그 흐지부지 돼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그 사회 그 모범이 되고 이 더 그 청렴해야 될 공직자 정치인들이 네. 투기, 부패 행위 이런 걸 거의 그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국민들은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릴 거죠. 글쎄요, 참 그러니까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고속도로 건설이 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전반적인 어떤 국가 경제 차원에서 준비됐던 고속도로가 그 하여튼 뭐 여하튼 간에 그 진실은 아마 앞으로부터 뭐 밝혀지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뭐 원희룡 장관은 또 뭐 그걸 막 곧바로 또 백지화 선언까지 하고 그래서 더 글쎄 저는 시끄럽고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보다는 네네.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뜻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슨 대통령 비서실장도 총리의 어떤 사람도 뭐
그 당시 그 분수였던 사람,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양평 쪽으로 네. 이 토지나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고위공직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네. 정치인, 국회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뭐 이런 선출직과 네. 그 다음에 이 국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재산을 분석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그랬었죠. 예. 그 부동산 소유랑 그분들이 뭐 얘기하고 했었죠. 우리나라 그 정치하시는 분들의 80%가 네. 그 자기 지역의 부동산을 가진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폭등할 지역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또 정치인의 한 30~40%가 다주택자고 네. 그래서 지금은 야당이 됐지만 그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아예 공천을 하지 않겠다. 또는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집을 팔게 하겠다. 팔도록 각서를 받겠다. 네. 뭐 그랬는데 그 이후 결과가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부동산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 될 분들이 네. 부동산 임대업에 치중해야 될 정치인들이 왜 정치에 차별하시는 건지 저는 그 정치인들은 정말 청렴해야 된다.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치인도 정치인이고 뭐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 분들 뭐 이렇게 재산 공개할 때 보면 다주택자도 그렇게 많고 맞습니다. 예, 서울 강남에 아파트와 오피스를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고 여전합니다.